안녕하세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100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밤에 잠이 안 오거나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현대인 99%가 부족하다고 알려진 마그네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불면, 우울, 심장질환과의 연관성까지 다뤄볼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48%가 권장량보다 적은 마그네슘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마그네슘 수치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체내 마그네슘의 99% 이상이 세포 내부에 있어서 일반 혈액 검사로는 부족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2024년 12월 발표된 연구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마그네슘 부족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PMC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를 공중보건 위기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특히 마그네슘 부족은 침묵의 결핍이라고 불립니다. 왜 현대인들에게 마그네슘 부족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증가로 마그네슘이 제거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토양 침식과 중금속 오염으로 농작물의 마그네슘 함량이 감소했어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셋째,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넷째,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가 마그네슘 소모를 증가시키죠.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위험한가요? 당뇨병 환자, 위장질환자, 알코올 의존자, 고령자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제산제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가장 흔한 증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경련이나 떨림, 만성 피로감이 대표적이에요. 2024년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ATP, 즉 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한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증상들도 있어요. 정신건강 관련 증상들입니다. 어떤 증상들인가요? 2024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우울증 개선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불안과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불면증 말씀하시니 궁금한데 마그네슘과 수면의 관계는 어떤가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그네슘은 GABA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NMDA 수용체를 차단해서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2025년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보충이 수면의 질, 깊은 잠, 수면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발표했어요. 수면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네, 심혈관계 증상들이 특히 심각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고혈압, 부정맥, 심지어 심장마비 위험까지 높입니다. 심장마비까지요? 정말 심각하네요. 2024년 12월 발표된 최신 연구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고혈압, 관상동맥 석회화, 뇌졸중, 허혈성 심질환, 심방세동, 심부전, 심장 관련 사망률과 모두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들도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이상, 골다공증, 면역력 저하, 두통, 현기증, 심지어는 성격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성격 변화까지요? 2024년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과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하면 기분 변화, 짜증,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심장질환과 마그네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마그네슘은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부족하면 부정맥, 특히 심실빈맥이나 토르사드드 포인트 같은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요. 부정맥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맞습니다. 2024년 연구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염증성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촉진한다고 했습니다. CRP 수치가 3.0mg/L 이상일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1.49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덜란드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중환자실 환자들의 회복을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심장마비 후 마그네슘 투여가 부정맥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건강한 사람이 균형 잡힌 식단을 먹는다면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군에 속하거나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마그네슘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나요? 먼저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박씨와 아몬드,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 통곡물, 콩류가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인가요? 호박씨 100g에는 약 5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아몬드는 100g당 270mg, 시금치는 100g당 80mg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400에서 420mg, 여성은 310에서 360mg이 필요합니다. 보충제는 어떤가요?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가 흡수율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2024년 연구에서는 보충제로 200mg 정도를 잠자기 30분 전에 섭취하라고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350mg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과량 섭취하면 설사, 복통, 구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나요? 네, 카페인, 알코올, 가공식품의 인산, 스트레스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마그네슘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마그네슘 부족은 현대인의 48%가 겪고 있는 침묵의 건강 위협입니다. 불면, 우울,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균형 잡힌 식단과 필요시 적절한 보충제 섭취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